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태삼순의 태삼순입니다. 저는 대기업 공채를 퇴사한 지 벌써 4개월 차가 됐네요. 그렇다면 제가 왜 퇴사를 했느냐. 사실 이거를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일단은 두서없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이거 보세요. 집에 오랜만에 왔더니 돈 내는 통지서만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그만두시면. 대기업 퇴사를 왜 했냐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면은 금방 관도, 그게 아니라 2년 10개월을 정확하게 다녔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적으로 경험을 하고 느꼈는데 저랑 맞지 않는 환경이었던 거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우울감을 느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퇴사한 걸 후회하진 않아요. 그냥 요즘에 취업이 앵간치 어려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퇴사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단 앞으로 말할 제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퇴사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이 다쳤을 때. 몸과 마음이 다친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거나 알 거예요. 본인이 극복이 가능하지 못한 아픔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복구하는 데까지 더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요새 버티는 게 힘이다, 참아라. 그것도 정답이긴 해요. 근데 다만 내가 없어질 정도의 참음까지 돼요. 뭔 말 하려고 했냐. 그는 딴 데 가서 벌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쌓이고 저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저도 다 갖은 노력은 했거든요. 퇴사를 하기 전에. 관심사를 회사가 아니라 밖에 두기도 해보고, 근데 이미 저는 너무나도 지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에 에너지를 쓸 겨를, 그냥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냥 현재 상황을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렸죠. 그렇게 됐고, 뭔가 마음이 다쳤으면 퇴사를 하셔라. 그 다음에 그거인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아니라면 환승이직을 하거나 약간 같이 하면서 병행하면서 준비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퇴사를 하기 전에 엄청 많이 고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퇴사하고 나면 제가 잃을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다 감수해야지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를 막 다니다가 진짜 그만두고 싶다, 왜 다녀야 되나, 놀고 싶다, 단순히 이런 생각 퇴사를 하신다면 그 나오고의 세상을 견딜 만한 자신이 있을 사람은 겨우 없긴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조금 대비를 하고 그만뒀겠지. 그래서 그냥 퇴사하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왜 어떻게 뭔가 마음이 아팠느냐. 좀 우울감이 좀 심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울감이 저를 장악해버린달까? 지금 좀 생각하면 제가 물에 있잖아,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먹었다가 물을 먹었다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입사를 하자마자 여기는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입사하자마자. 그래서 사실 그때 공채 다시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엄청 업무 강도가 좀 빡셌고, 일만 많은 게 아니라 좀 엄청 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정치질도 잘해야 되고, 스트레스 주는 방법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사원한테 떠넘긴 게 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하다가 흘러가네 자꾸. 왜 아팠는지.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뚝뚝뚝뚝뚝뚝뚝 이 정도로. 근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엄청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술을 안 마셨었는데, 솔직히 말해 술이 안 받아요.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타입인데, 술을 좋아하는 분위기였어요. 영업이기도 하고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회식하는 것도 솔직히 누가 원해서 갑니까? 회식에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쉬워지더라고요. 저도 술이 늘게 됐고 오히려 술자리 가는 거를 즐겨 하기도 했어요. 3년을 다녔는데 살이 10kg가 쪘고요. 진짜 요즘 세상에 술 강요하고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데가 어딨냐라고 하는데 제가 다 그걸 겪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굳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고 살아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아무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이거를 약간 자율신경계가 고장났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싹 사라졌는데 3개월마다 아팠어요. 3개월마다 어떻게 하면 장염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화돼서 아픈 거였던 것 같아요. 장염, 뭐 감기, 몸살. 그래가지고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씩 링거 맞고 그랬거든요. 몸에서 계속 신호를 줬던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 힘들었지만 퇴사를 결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텼죠. 사실 저만 아픈 게 아니라 팀원들도 다 아팠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냥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 가만히 있는데 심장도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사실 불안해서. 그래서 관뒀어요. 제가 더 소중하니까. 문제는 그만두면 다 나아질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퇴사를 했는데 그 우울감 그리고 건강이 바로 회복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정말 미치듯이 굴리는 그런 회사에서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쉼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쉴지도 몰라요, 사람이. 막 불안하더라고요, 오히려.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거든요. 뭐 우수사원도 되고, 제가 2년차에 사실 팀장님이 저 불러가지고 너를 대리 진급에 요청을 했는데, 상무님 선에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혼자만 대리 저거 진급 승진하게 되면은 분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커트당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어려웠죠. 그거를 놓기가. 제가 다 만들어내고 이끌어낸 건데, 살다 보면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놓아야 되는 순간들도 있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제 제 동기들이 대리로 다 승진을 했더라고요. 축하하고 잘 된 일인데, 그 소식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냥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퇴사를 했잖아요. 알고 나왔는데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축하하고 잘 됐지만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아쉬우면서도 좀 그거를 놓기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힘들었던 순간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픔을 겪고 깨달은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단단함을 다졌으니까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데에서 보면은 1번 책임회피형. 저희 팀에서 새롭게 하는 그 큰 사업을 제가 이제 담당으로 맡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업무를 원래 저희 팀에서 하던 게 아니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다 모른대요.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저한테 어떻게 하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팩트입니다. 그냥 그러고 돌아가요, 조직이. 그 다음에 2번 불투명한 약속형. 당근과 채찍이 굉장히 불분명해. 3번 감정 쓰레기형. 어떤 일이 있었냐, 팀장이 전화하다가 빡친다고 핸드폰을 휴대기를 전화를 던져요. 뿐만 아니라 그냥 뭐만 하면 죽여버린다, 개새끼, 뭐 이런 육두문자, 그냥 공격, 욕설, 폭언, 비방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 냅두더라고요, 회사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매니징형. 마이크로 매니징인데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마이크로 매니징형. 자존감 공격하는 감정 해소형. 왜 이것밖에 못해? 네가 문제야. 비난과 모욕이 남발. 그 다음에 6번 퇴근 후 주말 치매형. 워라밸 파괴. 7번 피드백 부재형. 아무것도 모르니까 피드백도 줄 수가 없어. 뒷담화 및 정치 조장형. 정치가 다인 회사 가만 보면 굉장히 쌍팔년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친 개인사 감사편, 술 강연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능력 없는 방임형. 팀장이 된 게 그 전 팀장님이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공석이어서 맡으신 그때 이후로 주구장창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던 게, 나는 퇴사할 거니까 너네가 능력을 빨리 키워야 된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아주 순수한 병아리 같은 저와 어떤 한 분이 경력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그분은 불안이에요. 자기는 여기 와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믿고 자기를 갈아가면서 막 일을 했는데,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럼 왜 팀장을 해요? 그거를 저희는 어찌됐든 업무를 할 때는 A부터 Z까지 할 줄 알아야 그게 내게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좋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거를 악용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본인 회사 다니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둔 거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느꼈죠. 새로운 업무를 하고 나서 저를 도와주지 않고
제가 상무님 방에 직접 끌려가서 엄청 욕먹고 나오고 맨날 그랬어요. 회사여서. 회사가 얼마나 노답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이쯤 하면 뭐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것이냐? 일단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퇴사를 하고 4개 국가를 다녀왔고 다음 주? 2주 뒤에는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갑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를 최근에 많이 갔다 왔는데 각자 나라의 고유의 색깔이나 문화 같은 게 굉장히 색달라서, 왜냐하면 종교도 다양하니까 그런 게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태국 교환학생을 제가 다녀왔었는데 말레이시아 친구가 있어. 친구도 잠깐 보고 그냥 저 여기 가방 보이시죠? 저거 테무에서 3만 원 주고 샀는데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려고요.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저한테 그런 거 다 잃었지만 제가 가진 건 뭐예요? 자유거든요. 그 자유는 돈으로도 못 사요. 여행 가려고요. 저 배낭을 메고. 저게 제 로망이었어요. 지금 제가 원래 운동도 좋아하는데 운동을 안 한지 좀 오래됐거든요. 저놈을 메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나서 2번째로 얻은 자취방이에요. 근데 뷰가 진짜 죽이죠. 때문에 골랐었는데 그 전 집은 그 바로 앞에 오피스텔이어가지고 막 제가 창문을 맨날 못 열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둡게 살았는데 여기 새로운 집을 찾으려고 보니까 여기 뷰가 진짜 기깔나는 거예요. 여기가 10층 건물에 9층이고 앞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해가 싹 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뭐 조금 더 비싼 데로 들어오기도 했고 나 혼자 서울에 나와서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퇴사하고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집을 안 내놨었어요. 그냥 뭐 아직 돈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사실 통장 잔고에 돈이 있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내놓으려고요.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나 자신아 고생했다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한 단계 다시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가 아니라 삶은 그냥 여행이다, 여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중간에 다운이 30살에 왔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용기 있게 잘 살아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있어라. 그 이후에는 사실 호주 워홀을 갈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외국에 사는 거를 좀 잘 맞아요. 그게 좀 외국에 살고 싶다라는 게 제 로망이고 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회사에서도 퇴사한다고 하니까 너 베트남 법인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법인 보내주세요. 그런데 응, 안 돼 라고 해가지고 호주를 그럼 내가 갈까? 내 힘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1, 2년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중에 관짝 들어가기 전에 후회를 안 하지 않을까?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렵기는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쉬운 게 사실 아마 비슷한 업계에 다시 재취직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자꾸 제 가슴이 젊으니까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호주 워홀도 있지만 호주에서 간호사 대학을 다시 나와가지고 영주권 타서 거기서 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좀 현타도 좀 많이 느꼈고요. 어딜 가나 힘든 것도 있지만 근데 좀 한국이 사실 지구본에서 쭉 보면 정말 작은 섬나라거든. 반도에 불과한데 또 사람들이 서울에 다 모여 살잖아. 그래서 너무 좀 빡센 것 같아요. 경쟁이. 좀 경쟁이 덜한 사회에 살면은 일단 가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카페에서 일하고 음식점에서 일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가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무직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근데 그 후회도 느껴보려고요. 하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만 남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큰 유력한 후보예요. 채널을 제가 만들게 된 이유는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모르겠죠.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 제가 예상컨대 인생의 큰 변화를 고민하시는 분, 회사를 고민하시는 분, 이 젊은 나이에 좀 다른 걸 새롭게 해보고 싶다라는 분. 제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가 무너질 정도로 참아가면서 힘들게 과정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걸 느꼈고 앞으로 뭐 할지 그리고 대기업 퇴사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냥
놔도 괜찮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를 좀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요 있죠. 이거 영상 만드는 게 힘드네요.